자자자자 질문을 또 한번 해보실까요? 250쪽에 7번에 디귿이요. 250쪽에 7번에 디귿이요. 아하, 하다 보니 이것이 이상했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A와 X의 초기 농도를 각각 2몰로 반응을 시켰어. 아, 자, 그런데 그 위에 것부터 한번 가야 되겠죠? 유찬씨, 네. 언니 숙제하셨나요? 채점 배웠어요. 채점 해왔다고요? 채점 안 했어요. 어머, 여러분 채점을 안 하면 문제를 안 푸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이제 7번을 보면 7번의 디귿번을 풀려면 왜? 7번의 디귿번을 풀려면 기억 니은을 알아야 풀겠지? 선생님 몇 쪽이? 250페이지예요. 자, 그런데 너네 봐봐. 가번. 아마 A 농도 3월에서 그것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몇 분이 걸렸어? 1분이 걸렸죠. 오케이? 그런데 또 2몰에서 1몰로 줄어드는데 또 몇 분이 걸렸어? 1분이 걸렸죠. 어머, 그럼 가는 반감기가 농도가 4일 때도 1분, 농도가 2일 때도 1분. 그럼 반감기가 농도의 관계없이 항상 일정했죠. 그럼 오늘 시험 보고 반감기가 일정하면 얘네들 몇 차 반응이라고요? 1차 반응. 그러니까 거기 가반응에서는 반응 속도식 V는 K에 A에 대해서 몇 차 반응이라고요? 1차 반응. 일자를 생략하는 거고요. 그럼 남원을 봐봐. 자, 남원을 보니까 어머나 3월일 때 2몰로 줄어드는데 1분 걸렸죠. 그런데야 2몰에서 1몰로 줄어드는데 2분이 걸렸죠. 그러니까 그렇지 2차 반응이야. 그렇다면 나 같은 경우는 V는 K 아까는 1, 2네요. 그럼 얘네들은 X에 대해서 몇 차 반응이다? 2차 반응이다. 이렇게 나왔어. 자, 그리고 나서 기억번. 그러면 M 더하기 N 은 3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0에서 1분 사이 평균 반응 속도. 여러분,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걸린 시간분의 농도의 변화량을 해주면 되겠죠. 저 0에서 1분 사이에 아마 가방을 보니까 1분 동안 몇 몰이 사라졌어? 2몰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1분의 2. 남원을 보니까 똑같네. 그럼 0에서 1분 동안 몇 몰이 사라진 거야? 2몰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평균 반응 속도 똑같아. 자, 그런데 디귿번. A와 X의 농도를 각각 몇 몰로 한다는 거야? 2몰로 한다는 거죠? 그럼 거기 그거 그대로 시간 보시면 돼요, 여러분. 2분이 지났어. 그러면 얘네들의 농도는 어떻게 되겠니? A의 농도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제 디귿번 푸는 거야. A 먼저 보는 겁니다. A의 초기 농도를 얼마라고 그랬어? 아마 A는요, B로 변했잖아요. 그런데 반응식을 보니까 얘네들의 개수가 1대1이야. 자, 이 친구를 맨 처음에 2몰로 했단 말이야.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1분 지나고 2분이 지났죠. 그럼 반감기가 몇 번이 지난 거야? 2번이 지났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반감기가 2번이 지나면 A는 1몰에서 몇 몰이 남아있는 거야? 0.5몰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2몰이었는데 반으로 줄어들면 1몰, 또 반으로 줄어들면 0.5몰. 오케이? 어머나, 아니 선생님 그럼 이거 쳐봤나 써봐요. 물론 안 써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A가 0.5몰밖에 안 남았어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반응한 A가 1.5몰. 오케이. 그러니까 개수가 1대1이에요. 그러면 당근 B도 1.5몰이잖아요. 그럼 1.5몰이네요.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또 똑같이 X. 엄마 얘네들은 개수가 2X가 Y가 되는 거네요. 자, 처음에 2몰이 있었어요. 그럼 2몰이 뭐 왜? 근데 왜 1.5몰이 남아요? 어디가요? 누가 어디가 1.5몰이 남았다고 그랬어?
저기가 나중이잖아요. 자, A가 1.5몰이 반응해서 사라지고 나서 개수가 1대1이니까 B가 얼만큼이 만들어진 거야? 1.5몰이 만들어졌으니까 최종적으로 나중에 가면 A는 남은 거 0.5몰과 B는 만들어진 거 1.5몰이 최종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이거 뭐야? 처음 반응 나중 처음 한다잖아. 그럼 이제 X도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와, 여기 봐봐요. 어머나, 나만 그래프 봐봐. 나만에서 그래프에서 답을 알려준 거야. 나만 그래프를 보니까 X가 몇 몰일 때? 2몰일 때지. 그로부터 2분이 지났대. 어머. 그로부터 2분이 지났대. 그랬더니 2분이 지난 후에 남아있는 X는 그러니까 3분의 1대죠. 몇 몰이 남아있는 거야? 1몰이 남아있죠. 자, 다시 여러분 거기 그래프 보시는 거예요. X가 처음에 4몰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근데 점점 줄어들었죠. 그런데 보니까 X가 몇 몰일 때야? 1몰일 때잖아. 그럼 그게 몇 분인 거야? 1분인 거잖아요. 그럼 얘는 2분 후라고 했으니까 몇 분이 지났을 때야? 2분이 지났을 때니까 3분일 때 X의 농도를 봤어. 그랬더니 몇 몰이 남아있어? 1몰이 남아있죠? 그럼 뭐야? X는 처음에 이만큼 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1몰이 남아있네? 그러면 결국은 반응에 참여한 X는 몇 몰이 반응에 참여한 거야? 1몰 반응에 참여했죠? 그런데 이들의 개수가 2대1이야. 그럼 그때 만들어진 Y는 몇 몰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0.5몰이 만들어지죠. 그럼 얘네들은 2분 후에는 X는 1몰, Y는 0.5몰이 남아있겠구나. 그래서 물어본 게 뭐니? 2분일 때 B의 농도는 1.5몰이고 Y의 농도는 0.5몰이니까 몇 배다? 3배다. 오케이?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A나 X가 아니라 만들어진 무엇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생성물질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런데 거기들은 개수가 관여를 하죠. 됐어? 4번이에요. 답은 얘가 틀려가지고 모르겠네요. 학생이 발표해놨는데 4번이라고 써있어요. 네, 4번. 근데 이 그래프는 초기 농도가 4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초기 농도가 4에서 시작하든 초기 농도가 2에서 시작하든 얘네들은 결국 그 농도에서 시작한 건 똑같죠. 자, 지금 여기서 이거 그대로잖아. 이거는 초기 농도가 4에서 2가 되었잖아? 그럼 그 당시의 초기 농도는 또 2인 거야. 네. 그러니까 초기 농도에서 2로 시작한 걸 그대로 읽어주면 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순간순간 농도가 변하는 거잖아. 초기 농도 4에서 쭉 변했어. 그럼 어느 지점이든 야 초기 농도가 1몰이야. 그럼 이 그래프 1몰 여기부터 시작한 걸 그래프 읽어주면 다 똑같다는 거죠. 선생님 해리포터가 왜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하지 않으니까 빨리 들어오시고요. 네, 267번에 4번에. 267쪽에 4번. 한참 넘어가네. 해리포터가 왜 있어? 자, 267쪽에 4번 한번 보세요. 바드. 아마 표는 아이오딘산 KiO3 수용액의 조건을 달리해서 녹말 수용액을 넣은 아황산 나트륨 수용액과 굉장히 막 어렵네. 이건 어떤 거냐면 결국은 얘네들은요 KiO3랑 NaHSO3가 반응해서 여기에서 녹말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얘네들은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냐면 녹말의 색깔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럼 반응 속도, 녹말의 색깔이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럼 이런 녹말의 색깔이 변하는 거. 자, 여러분, 녹말은 중학교 2학년 과정, 녹말 검출할 때 사용하는 용액이 뭐죠? 그렇죠. I2KI 용액이죠? 그럼 이거 바로 어떤 거냐면 얘네들이 반응해서 I2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렇다면 결국은 청량색으로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6, 8, 12 이렇게 나와 있어. 어머나. 그럼
똑같죠? 자, 다시 1번 한번 볼까요? KI53 용액의 부피가 10ml죠. 그런데 거기다가 증류수를 0 넣었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나 목소리 간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자, 0.1몰, 0.2몰 KI53 100ml. 그 다음에 여기다 물을 넣었어. 자, 물을 넣으면 뭐가 달라지는 거야? 농도가 달라지겠죠? 그럼 얘네들은 0에다가 NaHCO3 몇 몰짜리를 쓴 거야? 0.2몰짜리를 썼죠? 아니네. 0.1몰이네. 자, 그리고 이것도 0.1몰, 여기도 0.1몰. 그런데 부피가 또 달라졌네요. 이게 뭔 소리예요? 7점. 나 못 읽나 봐, 글씨를. 10.0, 7.5, X. 자, 그런데 물을 보니까 처음에는 물을 안 넣었어. 그랬더니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였어요? 6초. 어머나. 아니, 근데 봐. 지금 분명 이게 7.5에다가 2.5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부피가 다 똑같네요. 여기 더하게 하면 물을 넣어서 10 더하기 0, 10ml죠. 7.5랑 2.5니까 물을 넣어서 얼마가 되는 거야? 10ml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0.2몰짜리 그냥 쓴 거잖아. 그럼 여기에 이게 0.2몰짜리가 7.5ml였는데 자, 이거 합쳐서 얼마가 된 거야? 와, 농도가 얼마나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0.2에서 여기다가 물을 넣어서 부피가 7.5였는데 10ml로 늘어났네요. 자, 우리 또 해봐요.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물을 넣는다고 해서 몰수가 안 달라지죠. 그럼 부피가 3분의 4배가 됐으니까 몰 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3배가 된 거죠. 와, 그럼 얘는 보니까 몰 농도가 4분의 3으로 줄어들었네. 그랬더니 시간 한번 볼까요? 시간을 봤더니 와, 걸린 시간이 6세크인데요. 몇 세크로 늘어났어? 8세크로 늘어났죠. 그러면 시간과 반응 속도는 어떤 관계죠? 약수. 그러니까 속도는 자, 시간이 3분의 4배니까 속도는 몇 분의 몇 배가 된 거야? 엄마! 자, 농도가 4분의 3으로 변했더니 속도가 4분의 3이네. 몇차 반응이구나. 1차 반응이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와, 아니 그러면 1차 반응이라는 게 이제 깨달았잖아. 시간 인지를 통해서. 그 다음 거 봐봐. 어머나. 8초에서 이제 몇 초로 늘어난 거야? 12초로 늘어났네. 그럼 얘가 12초로 늘어났으니까 시간이 몇 배가 된 거야? 2분의 3배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속도는 나 이거랑 5야. 이게 더 쉽다. 자, 얘는 시간이 2배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속도는 얼마가 된 거야? 2분의 1이 된 거죠. 그러면 얘의 농도도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야?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x랑 10 빼기 x랑 그러면 농도가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걔가 얼마여야 될까요? 5. 오케이. 그러니까 x는 5여야지만 농도가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관 x는 5가 맞고요. 그러니까 니은번 보니까 KIOC에 대해서 지금 몇 차 반응이라는 게 나온 거야? 1차 반응. 그럼 반응 속도는 시간에 비례한다는 개소리고요. 그럼 반응물의 농도가 반응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응 속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이거를 A와 이거를 B라고 한번 해볼까요? K에다가 반응 물질의 농도와 이건 절대로 생성 물질하고 관계가 없죠. 반응 물질이 이들의 속도에 얼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게 바로 반응 속도식. 오케이? 반응물의 농도가 반응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거. 반응물의 농도가
자, 그거 실험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보면 뭐야? 농도가 꼭 늘어난다고 해서 속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닌 거 0차 반응. 자, 됐나요, 여러분? 그 다음 또? 그래서 4번이에요. 아유, 제발 답 좀 묻지 마. 이 새끼 답은 답지에 있어. 4번. 맞았다. 아, 이거 학생 거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뒤에는 좀 읽어보고 좀 풀면 좋았을 건데 거기 막 이상한 막 산업에서의 총매 이런 거 있죠. 뒤에가 더 쉬운. 아, 그래요? 거기는 이렇게 모르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찾아보고 하시면 돼요. 250번 쪽에 8번. 아마 이렇게 앞뒤로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 체력이 힘들거든. 자, 250쪽에 8번이요. 호! 이거 애들 왜 틀린 줄 알아? 역수라서. 아이쿠! 자, 우리 역수를 원래 숫자로 바꿀 줄 알죠?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반응 시간이 나왔고 가번 봐봐. 가번은 0초일 때 x분의 1이잖아요. 그럼 x분의 1이 2야. 그럼 얘네들은 원래 초기 농도는 몇 몰이라는 거야? 그렇죠. 2분의 1몰. 그런데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2분의 1의 반이면 얼마인가요, 여러분? 4분의 1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니 이 x분의 1이 얼마인 거야? 가가 2죠. 그러니까 x는 몇 몰인 거야? 2분의 1. 이거 알려준 거죠, 이거? x분의 1. 너무 어렵다. 산수가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나? 자, 그 다음에 자, 2분의 1의 반이면 4분의 1이죠. 그러면 4분의 1일 때 와, 몇 초가 지난 거예요? 15초가 지났죠. 엄마, 그럼 또 4분의 1의 반이면 얼마인 거야? 8분의 1? 30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반감기가 몇 초로 일정한 반응이야? 15초로 일정한 반응이죠. 반으로 감소하는데 얼마가 걸렸다는 거야? 15초가 걸렸죠. 그럼 이번엔 똑같은 방법으로 남원도 볼 거야. 자, 그럼 남원에는 맨 처음에 x분의 1이 0.5야. 그러니까 x는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죠? 자, 그런데 2의 반. 그럼 2의 반이면 얼마야? 아유, 눈에 딱 보이네. 1이다. 그러면 또 1의 반이면 얼마야? 10초. 그 다음 또 반이니까 20초. 엄마, 그러면 나는 반감기가 몇 초예요? 10초. 그럼 반감기가 10초로 일정한 반응이다. 그러니까 둘 다 몇 차 함수라는 거야? 1차 반응이라는 거죠? 그럼 어디 봐봐. 헐. 반응이 줄어드는데 시간이 얘가 더 빠르죠. 시간이 얘가 더 빠르죠. 그러면 식을 한번 써볼까요? 자, 선생님, V가는 K, 가에 지금 이 친구는 누구니? X. 자, X에 대해서 몇 차 함수인 거야? 1차 함수죠. V나는 K, 나. 또 X에 대해서 1차 함수야. 어머나! 자, 여러분, 지금 얘네들은 농도가 똑같이 들어가도 이들의 속도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니? 야, 반감기가 보니까 더 짧아. 자, 좀 아까 얘기했던 거. 시간과 속도는 어떤 관계죠, 여러분? X. 오케이. 그럼 반감기가 가나가 3대 2야. 그러니까 이들의 속도는 몇 대 몇이어야 돼? 2대 3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무리 농도가 똑같다 하더라도 얘네들의 속도가 2대 3인 이유는 K가 다르기 때문이죠.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은 K가 몇 분의 몇 배라는 거야? 2분의 3배라는 거죠. 그런데 왜요? 아니 왜? 농도가 같은데 속도가 달라졌나요? K가 다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들을 정리를 해봐. 1번,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도. 2번, 온도.
촉매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머 선생님 압력도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압력을 확 가면 부피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농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농도에 뭐 포함이 되는 거야? 압력이 포함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요약하면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는 거야. 어머 근데 봐봐요. 얘네들은요. 지금 여기에요. 얘가 똑같아도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달라진 거야? K. 그러니까 K가 달라진 이유 바로 뭐가 변했기 때문이야? 온도가 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촉매는요. 당연히 촉매에 의해서 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뭘 첨가했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온도. 그리고 우리 교육과정 내에서는 촉매에 의해서 K가 달라지는 건 배우지 않습니다. 온도만 배우는 거죠. 자, 그러면 여하튼 이래저래 해서 K가와 K나 누가 K가 더 크다. 바로 쟤네들은 나가 더 K가 크다. 그럼 몇 배니? 2분의 3배다. 라는 얘기죠. 됐슈? 자, 반전비가 삶을수록 속도가 빠른 거죠. 목소리 다 큰일 났어. 안 되는데. 이거 4번이에요. 아니 답좀 붙지 말라고 이 새끼야 진짜 죽겠다. 네 4번입니다. 맞았다! 예이! 자 그다음 또 야 멋지냐 쿵쿵쿵만 해봐. 그래도 문제는 풀만 했을걸요? 네. 선생님 숙제가 너무 많아서 30일. 아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야 이제 책의 끝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반응 속도와는 달리 설명을 막 혼자서 잘자리 여기는 좀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 단원이랍니다. 뭐 네가 설명하냐? 내가 하지? 내신 만점이 하나밖에 내신 만점이 거의 없.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다가 문제를 다 투자하고 뒤에다는 왜 이렇게 문제를 안 넣은 거야. 실제로는 이 전기화학 파트가 아니라 전체 파트죠. 전체 파트가 이제 우리는 일반 학교 들어가면 여기가 단원이 굉장히 광범위한 단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내에서는 그렇게 전기화학이 거의 화투하는 거 아니에요? 화투 심의 화투잖아.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그닥 많이 넣어먹지 않은 거야. 교육 과정상. 어떤 거는 굉장히 많이 넣어먹고 어떤 거는 굉장히 축소한 거죠. 예전에는 이 전기화학 파트가 그래도 화학에서 꽤 다뤘는데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는 조금 더 확대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어차피 수능을 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을 다루지는 않을 거야. 뭐 이제 수능도 폐지한다며. 예? 우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말도 안 되는 걸 하나 봐. 너 뭐 있냐? 밖에 있는 거 껐어요. 켰는데? 얘를 킬 때 저렇게 빨간 게 들어오도록 켜놓으면 조금 이따 전기 다 나가. 왜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총 전기량이 동시에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엄청 많이 틀어놨잖아. 전 2개밖에 안 치웠는데. 불도 켜있고 대도 켜있고 아, 용량이 되게 적어. 저거를 승합을 해야 되는데 집도 마찬가지야. 요즘에 집 가전제품 엄청 많이 쓰잖아. 그거 가전제품 한꺼번에 틀면 니네 두꺼비 집에 저거 차단기 딱 내려가. 그래서 그거 승합공사 집에서 하는 집들 되게 많지. 스마트폰가 뭐예요? 가정에서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전력량이 이제 3kW.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늘리는 거지. 가전제품이 워낙에 많으니까. 나 같은 경우야 뭐 건조기 이런 걸 안 쓰니까 상관이 없는데 건조기 쓰는 사람들 건조기 열로 하는 거잖아요. 건조기, 뭐 세탁기, 특히 여름에 에어컨. 그거랑 인덕션 같이 들어가면 전기가 난대.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전지 나오죠? 말라라. 말을 하고 딴소리 하는데 안 말을 해? 많은 게 실시간으로 눈에 보여요.
그니까요. 어떻게 좀 말을 하게 더 더러워졌네? 참나. 더러운 걸로 닦아놔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화학전제 원리야. 그런데, 뭐야? 웬 금속의 반응성? 이런 게 나왔죠. 그렇다면, 이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렇게 뜬금없이 튕겨서 나온 이유가 바로 뭐니? 우리는 화학전지를 만들 때는 금속을 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래서 야 요즘에 맨날 우리 나오는 전지 바로 리튬 이온 전지 이런 것들은 너네들은 뭐야 리튬 이온 전지 이런 게 있었나? 자 휴대폰 배터리 이동 배터리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로 리튬 이온 전지를 사용한단 말이죠. 그럼 이런 리튬 이온 전지 같은 경우를 만들 때 와우 리튬 금속이잖아. 그러니까 금속을 가지고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속의 반응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야. 그럼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니? 중요. 이것은요. 금속에 반응한다는 것은 금속은 원자과 전자 하나, 레르카 루세프 1조 원소, 2개 베마카스바라 2조 원소, 3개 동알 13조 원소. 그럼 얘네들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세 개야. 그런데 하나, 둘, 세 개 갖고 있으면 싫어 나 버릴 거야. 그리고 전자를 훅 버리죠. 그래서 금속이 반응한다는 말은 자기가 갖고 있는 원자과 전자를 훅 버리는 걸 반응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양이온되기 쉬운 게 반응성이 큰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건가요? 양이온이 되는 거니까 전자를 버리는 거죠? 산화되기 쉬운 거죠. 그럼 이걸 일상적으로 표현할 때는 그거 녹슬기 쉬운 게 반응성이 큰 거야. 어머. 그럼 이 금속의 반응성, 우리 주교표에 금속이 100개보다 조금 적단 말이죠. 그것 중에서 10개, 6개를 뽑아가지고 누가 반응성이 큰지, 누가 녹슬기 쉬운지 그거를 일렬로 나열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외울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금속의 이온이 되려는 정도. 제목하여 금속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이온화 경향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자꾸 못하고 그래. 이온화 경향.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장 이온화가 잘 되는 거를 칼륨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주기율표의 왼쪽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큰 겁니다. 그럼 이거를 다 쓸 수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몇 가지만 선택을 한 거야. 칼륨, 칼슘, 나트륨. 자, 이거 그냥 앞자만 따서 외우는 겁니다. 칼칼라. 근데 어디서 외운 거 같지 않아요? 칼칼라, 망할. 그렇지. 그게 바로 이 순서입니다. 강연 뒤에 순서입니다. 얘가 제일 강한 연기, 반응성이 제일 큰 거야. 그 다음 강한 거, 그 다음 반응성. 그 다음. 오케이? 어머, 그러면 칼칼라 망할. 그럼 뒤에 또 있나요? 당연하죠. 거기까지 외우면 이제 유찬이 죽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만 쭉 외울 거야. 칼칼라 망할련. 그런 거에 반응 보이죠? 칼칼라 망할련. 철, 니, 주, 나. 앞자만 딴 거예요. 저는 칼칼라 하나도 망할련. 뭐라고? 뒤에 원서들을 못 외웠는데 어머, 저 새끼 봐라. 큰일 나요. 주기율표 20분까지밖에 안 해요. 어머. 누가 요즘 주기율표를 40분까지 외워요? 이런 건 외우셔야 돼요. 네가 나랑 수업을 안 해서 그래요. 자, 주석, 남, 철, 니켈, 주석, 납. 자, 칼칼라, 망할련, 철, 니주납. 칼칼라, 망할련, 철, 니주납. 망할련, 철까지 이렇게. 사실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야. 끈을 볼 때. 칼칼라, 망할련, 철, 니주납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안 할 거야. 그리고 여기에 H가 하나 끼어들어가요. 어머, 그럼 이 H는 뭔데요? 이거는요, H 플러스, 즉 산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것들은 반응성이 큰 거죠? 산에 녹는 금속. 오케이? 칼카나, 망할련, 철, 니주납. 그리고 뒤에 있는 거 구리, 수은, 백금,
금, 앞자만 따서 구수은 백금, 칼칼라, 망할련철, 니즈나, 수소, 구수은 백금. 그래서 우리 야 금속을 산에 넣는데 단, 금, 은, 동 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이니? 금방아 얘는 아예 반응을 안 한다는 뜻이죠. 반응성이 빵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봐봐 이제 금반지를 끼고 다녀. 그 금반지를 끼고 다녀도 얘네들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녹슬지 않는다는 뜻이죠. 뭐예요? 에이, 제 AU가 뭔지 몰라. 어떡하니? 어떡하니 금손님? 분명히 어떡하니? 자 이거 금입니다. 금 AU. 금이에요? 네 금이에요. 금이에요. 왜 금이에요. 그안 써요? 이거 네가 안 해오신 거예요. 외우셔야 돼요. 자 금은 A요. 그렇다면 말을 봐봐. 이거를 외웠다 쳐. 그럼 도대체 이걸 갖고 뭘 할 건데? 이게 화학전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어머나 그렇다면 얘네들을 가지고 자 화학 원에서 했던 걸 살짝 한번 해볼까요? 자 이온화되기 쉽다는 말이 무슨 말이니? 예를 들어서 야 나 지금 마그네슘 이온이야. 그런데 여기다가 너무 얘를 선생님이 잘못 들었네. 나 아연 이온이야. 선생님 근데 G, H 플러스 G 있는 애들은 어떻게 읽어요? 너 죽는다. 구수은 백 구수 구리, 수은, 은, 백금, 금. 백금이랑 금이랑 대체 뭐가 다르지? 완전 달라요. 플래티넘. 백금은 영어로 플래티넘, 금은 골드. 아 플래티넘. 어머. 자, 그래서 백금은 은색이죠. 원래 실제 가격은 백금이 금보다 비싸요. 네. 네. 백금은 화학 쪽에서는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 게 백금인데 그럼 패스! 자, 그렇다면 이온화 경향이 크다는 말이 무슨 말이니? 알짜용 반응식을 봤습니다. 아연 이온이 있는 데다가 마그네슘을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둘이 비교해봐. 헐! 마그네슘이 앞에 있다! 그럼 이 얘기는 마그네슘이 양이온되기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저절로라는 말을 자발적으로 라는 말을 쓰죠. 자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니 마그네슘이 나 이온으로 변할 거야. 마그네슘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자를 버렸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전자를 누구한테 버리는 거니? 아연한테. 아연 싫어해도 가자. 그냥 줘버리는 겁니다. 자, 반항 불가능합니다. 가자. 가자. 자, 걔는 반항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아연 이온이라고 하는 건 얘가 버린 전자 두 개를 받아서 아연 솔리드로 변하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 와우, Mg가 결국 이온으로 변했죠. 그러니까 Mg랑 아연은 반응성이 누가 더 크다? 이온으로 변한 거 Mg가 더 크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Mg E 플러스가 있는 거에다가 ZN E 플러스가 있는 데다가 뒤에 있는 금속을 넣을 거야. 여기다가 C 이온 솔리드를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구리가 아연한테 아연님 저 이온 되고 싶어요. 근데 아연이 보니까 나는 여기 있고 쟤는 쫙 있잖아. 그럼 구리한테 뭐라고 그래? 네 주제를 알아. 나 너랑 반응 안 할 거야. 왜? 내가 이온으로 되려고 하는 힘이 세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온화 경향이라는 것은 자연계에서 나는 끝까지 쭉 이온화 경향이 큰 놈이 이온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건 화학 원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 번 많이 설명했던 겁니다. 어머나 그렇다면 이온화 경향이 크다는 건 산화가 잘 된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이제 전지에서 기억할 거 왼쪽으로 갈수록 산화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잘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이걸 풀었을 거야. 산화가 잘 된다는 건 전자를 어떻게 하기 쉽다고요? 잃어버리기 쉽다라고요. 그래서 양이온 되기 쉬운 거죠. 자, 지금 바로 이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전자를 잃어버리기 쉽다. 어머나, 그러면 얘네들 이렇게 쭉 일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이것을 살짝 계단 모양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석, 락수, 석구리. 아이고 그만 그래야겠다. 자, 계단입니다. 그럼 여기에 칼륨이 있고요. 여기에 칼슘이 있어. 그리고 나트륨이 있죠.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있는 거야. 그렇다면 선생님이 도대체 이걸 왜 이따위 그렸니? 자, 여러분 칼륨은 K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하나를 어떻게 할까요? 버리겠죠. 그럼 얘가 헛 버린 전자. 와, 계단이다! 그럼 전자 동그란 애가 계단 타고 슉슉슉슉슉 굴러간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니? 왼쪽에 있는 애들은 전자를 어떻게 하기 쉽다고요? 버리기 쉬운 놈이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놈들은 전자를 버리기 어려워. 그럼 얘네들의 이온은 반대로 전자를 얻기 쉬운 놈들이겠죠.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니? 이제 전기로 들어갑니다. 유철아, 전자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움직이나요? 마이너스 무슨 플러스. 오케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 지금 보니까 전자의 이동이 왼쪽에 있는 칼칼라 망할련으로부터 오른쪽에 있는 금속으로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죠. 그럼 이 말은 얘네들은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무슨 극으로 움직인다고요?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와우! 그럼 뭐야? 왼쪽에 있는 금속들은 전자를 잃기 쉬우니까 전자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왼쪽에 있는 금속은 무슨 극으로 쓰이기 쉽다? 마이너스 극으로 쓰이기 쉽다. 그럼 반대로 상대적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무슨 극으로 쓰이기 쉽다는 거야? 플러스 극으로 쓰이기 쉽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화학전지 예를 들어서 아마 여기 리튬 빠졌네요. 리튬이 들어가면 여기쯤 들어가거든요. 나트륨과 마그네슘 사이. 얘들아 있잖아. 그럼 리튬이랑 굴이랑 연결해서 화학전지를 만들 거야. 자, 리튬이랑 굴이랑 연결해서 화학전지를 만들 거야. 그럼 리튬은 무슨 극이야? 이렇게 나오는 게 시험 문제. 그럼 리튬이 왼쪽에 있죠. 방석에서 크죠. 리튬이 산화되기 쉽죠. 리튬이 전자를 잃기 쉽죠. 그러니까 리튬이 왼쪽에 있죠. 왼쪽에 있는 놈 무조건 무슨 극으로 쓰이기 쉽다고요? 마이너스 극으로 쓰이기 쉽다고요. 그럼 굴은요? 플러스 극으로 쓰이기 쉽다고요. 그러면 좀 더 가까운 애 한번 해볼까요? 자, 얘들아, 마그네슘과 아연을 이용해서 건전지를 만들 거야. 그럼 누가 마이너스 극이야? 이렇게 식 문제 나오는 거야. 그럼 누가 마이너스 극으로 쓰인다고요? 마그네슘이 마이너스, 아연이 플러스. 그러면 아연과 니켈을 이용해서 전지를 만들 거야. 그럼 얘네 둘을 연결을 하면 누가 마이너스 극이라고요? 아연이 마이너스 극, 니켈이 플러스 극, 전자는 육닥으로 이동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니켈과 구리를 가지고 전지를 만들 거야. 그럼 전자는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니켈은 그때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표의 이 금속의 반응성 나열이라는 것은 어떤 금속을 이용해서 전지를 만들었을 때 누가 마이너스 극이고 누가 플러스 극인지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오케이? 와, 그러면 얘네 봐봐요. 아니, 여기 리튬하고요. 여기는 아연하고요. 이렇게 막 전지를 만든다고 쳐봐요. 그러면 전자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휙 가잖아요. 자, 이제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그러면 요 전자가 여기서 여기로 훅 떨어졌네요. 전자의 위치가 바뀌었죠. 그럼 얘네 둘이 연결을 하면 전자의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얼만큼이 생기는 거야? 요만큼이 생기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여기는 리튬과 구리를 연결했다고 생각해봐. 오늘의 핫 포인트. 와우! 전이차가 졸라 커진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요만큼 자유낙하 위치 에너지. 여기서 이만큼 떨어질 거야. 언제 더 아파요? 자, 위치 에너지가 작을 때, 위치 에너지 차이가 클 때 언제 더 아파요? 전자를 의인법 나예요. 내가
3층 떨어질 때하고 10층 떨어질 때하고 당연히 10층이죠. 그럼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얘기는 바로 무슨 말이니? 매우 중요. 여러분, 전자의 위치 에너지 차이를 우리는 전위차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이 전위차에서 얻어지는 게 바로 뭐니? 바로 그 전지의 전압을 결정하는 게 바로 이런 전위차입니다. 그렇다면 이온화 경향을 쭉 외웠어. 그럼 차이가 조금 나는 금속을 연결해서 건전지를 만들 때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금속을 연결해서 건전지를 만들면 그때 얻어지는 전압이 더 세다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러면 저쪽 끝이랑 이쪽만 만들면 되잖아요. 당근. 그런 게 가장 좋겠죠. 근데 문제가 바로 뭐니? 여러분, 우리 알칼리 금속 물에 들어가면 확 반응해버리죠. 그럼 그 말은 물과 격렬히 반응해. 그냥 좋게 말하면 그거잖아. 나쁘게 말하면 졸라 위험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리튬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리튬을 써서 만들고 있는 것도 맨날 그 전기 자동차 어떻게 하면 돼요? 폭발 한다고 맨날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아파트 지하에서 저 전기 자동차 폭발해가지고 알죠? 막 차 수백 대 다 날라갔잖아. 자, 그래서 이 리튬조차도 지금 이것을 다루는데 안정성에 문제가 많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뭘 개발하는 줄 알아? 헐. 나트륨을 이용하는 거. 그럼 훨씬 더 높은 전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성은 더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만들 수 없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건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그 사후에 벌어질 일들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용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리튬 같은 경우도 안전하게 다 만들어요. 이런 거 뭐 상당히 안전하죠. 거질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야? 그럼 여기 전해질이 막 들어가는 건데 용액이 들어간단 말이죠. 얘를 햇빛에다가 막 차 안에다가 얘 놓고 막 휴대폰 오랫동안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에 차 안에 놨어. 그럼 막 겁나 뜨거워져서 앞에 안에 있는 용액들이 문장 운동이 활발해지겠지. 그러다가 폭발하는 거야.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도 지금 많이 타기는 타지만 사고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죽기까지는 나는 전기자동차 안 탈 거야. 나는 휘발유 차 탈 거야.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운전을 해봤자 앞으로 한 20년밖에 더 하겠어? 30년 할 수도 있어. 야, 80 넘어서 운전하면 큰일 나. 큰일 나 진짜. 반납해야 돼. 저희 시골은 그런 거 있어. 이렇게 70 넘어도 반납하나? 아이 70대 중반으로까지는 특별한 병이 없으면 내가 볼 땐 괜찮고 네, 좀 70 중후반이 넘어가면 사람의 사고가 조금 이렇게 조금씩 판단력이 흐려지죠. 그냥 이렇게 이웃에 이렇게 놀러 가는 건 괜찮은데 그냥 시골에 나중에 들어가 살면 그 있잖아 조그만 차 아주 소형차 아, 그 1인용. 1인용 근데 그거는 그냥 어디 뭐랑 부딪히면 아예 날라가요. 아니 내가 지금 시골에서 이웃에 놀러 갈 때라고 얘기했잖아. 아, 난 시골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사는 게 꿈이란 말이야. 도시에 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아 옛날에 27살 때인가 어디 우리 동네 옆 동네에 배나무가 겁나 큰 어떤 배나무 농장이 엄청 큰 어떤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선 들어왔었는데 선배가 그때 선 봐가지고 난 그냥 농부의 길을 걸었어야 되는데 내가 배를 사러 갔는데 그 여담이야. 배를 사러 갔는데 거기 이제 우리 동네가 이제 같은 동네여도 좀 옆 동네지. 옆 동네지. 거기 배를 사러 갔는데 거기서 일하는 아줌마가 이제 우리 동네 사람인 거야. 근데 난 인사하고 막 그리고 이제 배를 사고 나왔는데 아이고 저 아가씨 누구냐. 그 배만 주인. 근데 저 아가씨랑 선 좀 우리 안 들리고 선 좀 보자고 하라고. 화. 그랬대. 다 쉬는 네, 겉모습은 멀쩡하잖아. 멀쩡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전위차라고 하는 게 바로 뭐라는 거야? 전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결론을 내린 게 이거였단 말이야. 와, 그럼 뭐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왔어?
자, 근데 지금이야 이런 원리를 알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원리를 몰랐단 말이야. 근데 볼타라는 과학자가 있었어요. 네, 대학 교수님이셨죠. 그 대학 교수님이 옛날에는 우리나라야 뭐 이런 것들이 없지만 집에서 막 이렇게 막 집에 실험실도 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수님 막 집에 지하실에서 막 실험을 하다가 이제 출근을 했어. 그래서 볼타의 와이프가 실험실 청소를 한단 말이죠. 근데 실험실 청소를 하다가 거기에는 뭔가 이렇게 딱 건드렸대. 그랬더니 거기에 뭔가 이제 실험 도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거기에 개구리가 있었다네? 개구리. 개구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었대. 근데 갑자기 개구리가 막, 이렇게 떨떠나는 거야. 그래서 이 볼타 와이프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를 하루 내비두고, 퇴근을 하고 왔는데, 낮에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를 했대. 그래가지고 나온 거, 최초의 화학전지가 나온 겁니다. 그럼 그 전지 이름이 자기 이름을 따서 무슨 전지라고 했겠어? 볼타 전지. 선생님 근데 그거를 도대체 개구리가 또 아니 그 나한테 왜 물어?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거 몰라 이리와? 개구리가 진짜 나쁜 새끼. 자 그래서 바로 뭐가 나오는 거니? 화학전지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화학전지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요. 하나는 옛날에 있던 전지잖아? 그럼 우리가 쓰고 있는 전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전지들을 충전이 불가능해. 그래서 1. 한 번만 쓰고 버리는 전지. 1차 전지라고 부릅니다. 자, 1차 전지의 1자는 몇 번만 쓸 수 있다고요? 한 번만 쓸 수 있죠. 그러면 재사용이 불가능하니까 그 이유는 바로 충전이 어떻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충전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니? 화학적 표현 비가역 반응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충전이 불가능하다는 건 얘는 바로 뭐라는 거야? 비가역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네 봐봐 휴대폰 맨날 충전하죠? 그럼 그런 전지를 2차 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2차 전지는 두 번도 쓸 수 있는 전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충전이 어떤 거? 가능한 전지. 그러니까 가역 반응이란 뜻이겠죠. 그렇다면 자, 첫 번째 최초의 화학전지 원리를 한번 볼게요. 와, 이름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초의 화학전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볼타 전지. 사람 이름이에요. 여기서 볼트 나온 거야. 3볼트, 220볼트 볼타 전지에서 저게 언제 시대 사람인데요?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1900년도인데? 1900년대 같은 전에 완전데. 근데 저희 쉬는 시간 그래서 몇 년도요? 쉬는 시간 찾아보자. 내가 그런 거 못 외우지. 쉬는 시간 닥쳐. 쉬는 시간 볼타 전지. 그치 볼타 전지 알렉산드로 볼타. 알렉산드로 볼타 1745년에 태어나셨네요. 제 예산이랑 155년이나 된다 1827년까지 사셨네요. 1827년 와 오래 사셨네. 82세네. 와 장수하셨다 와우 1800년대 딱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는 안 나왔네. 우리는 그때는 수험하고 절 진짜 안 1800년 1800년이네. 외우기도 쉽네. 이제 외워야겠다. 1800년 그때 돌아왔어요? 아니 그때 볼타전지 나왔다고. 자 그렇다면 볼타전지가 어떻게 되는 거니?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원리는 되게 간단한데 이 사람은 자 여러분 볼타전지를 설명하기 전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볼타전지를 어떤 물질을 전해질로 사용했냐면 황산을 전해질로 썼어요. 그럼 이 황산에다가 야, 나 여기다가 아연 솔리드 넣어놓을 거야. 그리고 구리 솔리드도 넣어놓을 거야. 자, 그런데 이거 너네 읽을 줄 알아야 돼? 황산, 산은 여기 있죠? 아연은 여기 있네?
뭐야? 아연은 녹아. 그런데 구리는 여기 있네. 그러면 결국 구리는 황산에 아무리 넣어놔도 얘는 반응을 한다 안 한다? 반응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도 이제 화원입니다 여러분. 그럼 얘네들은 반응을 안 했어. 그럼 결국은 아연은 황산에 어떻게 한다고요? 녹는답니다. 어머, 그럼 반응식 한번 꾸며봐요. 자, 황산은 H2SO4고요. 여기다가 아연 솔리드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녹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얘가 무엇으로 변하는 거야? 양이온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Z10E 플러스가 됐어. 그럼 저쪽에 있는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거야? SO4. 자, 그래서 황산아연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누가 날아가 버리는 거야? H2. 자, 사람 한번 써볼까요? 오랜만이네요. H 플러스 SO4 E 마이너스 Z는 0. 호동성을 지닌 거예요. 여기는 E 플러스 E 마이너스 0. 이렇게 되죠. 그럼 SO4 E 마이너스는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거를 우리는 무슨 이온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구경꾼 이온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럼 구경꾼 이온 빼고 알짜 이온 반응식만 써볼까요? 자, 황산 수용액에는 H 플러스가 있는 거죠? 2개. 여기다가 Z10 솔리드를 넣었죠? 그랬더니 Z10은 E 플러스가 되면서 H2S가 발생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이렇게 딱 넣어놓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 Z10이 야, 나 이온으로 녹아나갈 거야. 녹아나갔어. 그리고 여기다가 뭐를 놓고 나오는 거야? 전자를 놓고 나오죠. 그럼 이 수용액이 야, 나 H 플러스 SO4 E 마이너스 그렇다면 이거 예전에 쌤 얘기할 때 얘가 놀러 나가고 아기를 여기다가 놓고 나가면 이모님이 여기 와서 아기 받아가는 거 다 까먹었죠? 자, 그럼 결국 H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뭐로 변하는 거야? H2. 그래서 이 표면에 뽀글 누가 날아가 버린다고요? 수소기체가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여기 전반적인 설명이야. 그렇다면 이거 아직 분자전자 아니야? 황산에다가 아연과 구리를 따로따로 넣잖아요. 그럼 구리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연이 녹으면서 아연판에서 기포가 발생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똑같은 것에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니? 똑같은 겁니다. 반 똑같습니다. 야, 여기 한쪽에다가 아연판 넣고 한쪽에다가 구리를 넣은 다음 황산 수용액에다가 담아놨어. 자, 그런 다음이야. 이제 그냥 방치를 하면 아연판 쪽에서 기체가 발생했죠? 얘네들을 도선으로 연결을 하고 전구도 매달아 놨어. 그리고 스위치야. 그럼 이 스위치를 꾹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엄마! 여기에서 일어나는 반응 완전 똑같습니다. 와우! 와, 우리는 아무리 스위치를 누르든 안 누르든 얘는 반응 안 합니다. 그렇다면 아연이 와, 나 녹아나갈 거야. 자, 요게 설명을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 친구가 전자 2개를 놓고 나왔죠? 그러면 이제 선택권. 와우! 야! 저기 길이 있어. 도선이야. 이거와 함께. 야! 여기 H 플러스도 있네? 그런데 차이점. 여러분, 여기는 용액이죠. 수용액. 수용액은 부도체입니다. 그런데 여기로 연결한 도선이죠. 그럼 얘는 바로 뭘까요? 도체. 쉽게 말하잖아. 도체는 저항이 매우 작죠. 그럼 전자가 여기서 딱 만들어졌어. 그런데 수소이온한테 가는 길은 좀 어려워. 그런데 여기 도선은 쉽고 좋은 길이야. 그러니까 전자가 딱 만들어지죠? 야, 좋은 길로 가자. 이게 자연계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만들어진 전자가 갈 곳이 없으니까 수소이온이 전자를 받은 거야. 그런데 여기는 선택권이 두 군데야. 그럼 무조건 좋은 길로 가자. 무조건 좋은 길. 그러니까 여기 있던 전자가 와, 나 도선 타고 갈 거야. 여기 졸라 좋은 길이야. 꽃길 따라가는 거죠. 가다가 전구에 물도 한번 켜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 그럼 이제 뭐야 이제 갈 곳이 없네? 그때서야 여기 있던 수소이온이 뭐야 저 새끼들 저기가 있네? 야 이제 너네 내가 받아줄게. 수소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뽀글뽀글 날아가는 거야. 자 여러분 아연이 녹아나가고 수소이온이 전자를 받는다는 것은 똑같죠. 그런데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점이 뭐야? 여기는 전자의 이동이 없지만 여기서는 누가 이동한다고요? 전자가 이동을 한다는 중요한 차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와우! 그러면 기포가 아까는 아연판 쪽에서 발생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디서 생기는 거야? 구리판 쪽에서 발생하는 거죠. 구리?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전자 이동을 봐봐. 유천아, 전자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간다고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자, 그럼 전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죠. 그럼 이쪽은 무슨 극이라고 하는 거야? 마이너스 극, 여기는 플러스 극.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사실 기본 원리는 뭐냐면 선생님 아연이 녹아나가면서 여기다가 전자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전자가 어떤 쪽이야? 많은 쪽이죠. 그럼 전자가 많으면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많죠. 그럼 마이너스 극이잖아요. 원래 원리는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자가 많은 데서 전자가 어떤 데로 움직이는 거야? 적은 데로 움직이는 거죠. 됐어요? 전자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마이너스 극,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플러스 극이야. 와우. 그럼 여기서 봐봐. 아연판은 아연 이온으로 변하면서 전자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여기를 무슨 극이라고 한다고요?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는 거야. 마이너스 극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반응을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전자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너는 마이너스 극이구나. 그럼 여기 있는 이 전자가 뭐 타고 움직이는 거야? 도선 타고 누구 쪽으로 움직여요? 구리판 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런데 구리판은 전자 나눠 싫어해. 이런 거죠. 나 구리인데 구리 전자 안 받아. 그러면 플러스 극으로 사용된 누구 판이야? 자, 구리판 쪽에서 H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H2가 되어서 날아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론적으로 날아가잖아? 근데 문제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부착력. 나 수소기체, 나 구리야, 나 너한테 달라붙을 거야. 이렇게 달라붙어 버리는 거야. 그럼 문제는 전자가 이렇게 판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수소기체가 여기에 붙어가지고 전자가 저쪽 수소이온에게 나가는 걸 막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거지? 전자가 다 왔어. 야, 안 돼! 앞에 있는 전자가 안 사라져!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왜? 못 빠져나가니까 길 막. 그러니까 차가 막힌 거랑 똑같은 거야. 야, 길 막이야, 길 막. 그렇다면 이렇게 기포가 발생해서 얘를 막았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이 방해받았죠. 그럼 전자가 이동을 안 하면 여기 불도 다시 스르르 꺼져버립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유리막대로 얘를 이렇게 떼잖아? 불 다시 또 들어옵니다. 그 별거 아니죠? 자, 요거 나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 나와요. 플러스 극에서 발생한 플러스 극 쪽에서 발생한 누가 H2에 다 썼어. H2에 의해 전자의 이동이 방해를 받았죠? 그래서 전압이 스르르르르 낮아지는 현상. 이거는 용어야.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분극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 용어야, 용어. 아셔야 됩니다. 분극 현상.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요? 수소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어머나, 그러면 분극 현상을 해결해야 되잖아. 실제로 건전지에서 쓰는 겁니다. 실제로. 그거 왜 자꾸 밀어? 아니 밀렸어요. 아, 걔가 막 혼자 막 밀려. 그러면 분극 현상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유리막대를 긁어준다. 이건 병신 같은 짓이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할 거니? H2가 발생하는 족족 물로 바꾸는 산화제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분극 현상을 초과하는 약품,
소극지 또는 분극 현상을 감소시키는 약품, 감극제. 그러니까 얘네들은 H2를 뭘로 바꾸는 거냐면 물로 산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 산화시키는 감극제는 자 이거 외울 겁니다. 감극제 외울 겁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거 MnO2 solid. 실제로 너네들이 알고 있는 건전지에서는 다 MnO2 solid를 사용합니다. 어머, 또 하나 H2O2 liquid. 그런데 이 liquid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 왜? 액체라서. 말 그대로 액체는 다루기가 어렵죠. 구체는 새나오지 않지만.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방식을 한번 써야 되겠죠? 야, MnO2가 있는데 H2랑 만난데 그러면 H2를 물로 바꿔. 그럼 여기 물이니까 물에 물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그리고 이 친구는 Mn2O3가 되는 거야. 개수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개수 다 맞죠? 시끄러워요. 자, 그럼 여기는 H2는 물로 뭐가 된 거야? 산화됐죠. 그럼 여기는 Mn은 당연히 환원 돼야 되겠죠. 뭐야? 자, 얘네들은 산화수 따지면 됩니다. 마이너스 2짜리 두 개니까 Mn은 불사.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짜리가 3개니까 마이너스 6이니까 불사. 산화수가 줄어들었으니까 환원. 그럼 여기는 MnO2는 감극제, 소극제. 자기가 환원됐으니까 이는 무슨 제의 역할을 한 거야? 산화제의 역할을 한 거죠. 오케이? 자, 좀 쉬었다 합시다. 50분 다 됐는데 언제 쉬고 언제 가요? 갑시다 그냥. 안녕히 계세요. 헐. 헐. 숙제. 헐. 자, 292페이지 숙제. 290이요? 헐. 근데 오늘 이거 엄청 중요한 거 설명한 거야? 헐. 헐. 그러게요. 아니, 시간이 왜 이래?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쉬는 시간에 걸리는. 자, 298번. 8페이지. 1, 2번. 끝. 298페이지 밑에 1번, 2번. 끝. 잠시는요? 잠시 저기 끝이에요? 있어. 아니 저거 완전. 네. 와, 2페이지다. 여기 설명할 거 엄청 많다고 그랬잖아. 개꿀바다예요. 개꿀빵이요? 그런 거 아니야? 와. 화학 전지 51. 52번. 까지만? 저 1, 2, 3, 4는 뭐예요? 잘라내기 쉽다. 거기 1번이고요. 양은 반응성이 크다. 왼쪽으로 갈수록 양은 되기 쉽다. 녹슬기 쉽다. 산화기 되기 쉽다. 전달되기 저 쉽다. 반응성이 큰 이것도 해야 돼요? 네. 이거까지?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아까 50몇 분이지? 52번. 쌤 이거 해리포터 뭐예요? 가져가 주세요. 몇 줄? 근데 왜 이렇게 많아요? 해리포터 열심히 있던데. 8쪽이요. 8페이지.